네, 지금 이 시각 글로벌 시장 어떤 모습인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 알아보는 해외 증시 꼼책 시간입니다. 오늘 미국은 추수감사절 연휴입니다. 이 때문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 모두 휴장인 상태인데요. 특히 미국인들의 모든 관심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휴장인 관계로 유럽 시장만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네, 우선 장 초반 모두 혼조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도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4분 전에 오펙 회의에서 감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때문에 관망세 이어오다가 지금 다시 혼조세로 바뀐 것 같습니다. 보시면 오늘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일 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독일에서 지표가 발표됐는데 대부분 다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11월 실업률은 6.6%로 2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예상치보다 훨씬 호조인 상황입니다. 또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독일 경제가 조금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도 가보겠습니다. 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강보합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스는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동향 살펴봤고요. 이어서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뉴욕 포스트에서 다룬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인데요. 이 딜시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뭔가 대박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알뜰족들이죠. 이 알뜰족들에게는 목요일이 새로운 블랙 프라이데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목요일 저녁쯤에 이제 굉장히 큰 수확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K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월마트 같은 대형 리테일 샵인데요. K마트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저녁 6시에 이 행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고객들이 이제 쇼핑에 대한 스트레스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 두 요일로 행사를 나눈 건데요. 그 인터뷰를 보시면 이제 목요일 저녁에 쇼핑을 끝내게 되면 이제 금요일 아침 새벽 4시에 그 문 앞에서 러쉬를 피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러쉬라고 하면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아침에 굉장히 붐비고 치이고 뭐 쇼핑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좀 잘 기회를 잡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또 캐나다에서도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토론토 선이라는 캐나다의 언론사에서는 Get ready for Black Friday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면요. 지금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캐나다인 10명 중 9명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을 할 예정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이에 대해서 전망을 한 결과 앞으로 3일 동안 이 미국 북부 지역의 그 북부 경제에 이 130억 달러 정도 넘게 경제 유입이 될 예상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에도 좋은 또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업 소식입니다.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다룬 휴렛패커드 소식인데요. 휴렛패커드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익은 2% 감소했고 순이익은 6%가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사업 부분 중에서 PC 부분이 유일하게 4%대 넘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노트북 부분에서 5억 1천만 달러가 넘는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서버 시장이 좋아지면서 PC 시장에 대한 예상과 전망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스마트폰도 나오고 뭐 이런 패드도 나오면서 좀 PC 시장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 나온 이제 그 유가 소식인데 감산하지 않겠다고 방금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클로자라는 이 유가를 미리 추적하는 그런 기업의 대표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만약에 오펙이 이 합의에 내년 봄까지 감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유가는 배럴당 35달러까지 내년에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렇게 감산이 지금 무력시 됐는데 유가가 정말 더 많이 하락할까요? 뭐든지 네. 과하면 아니야만 못하다거든요. 네네. 이제 과유불급이라는데 야 35달러까지 가면은 뭘 항공주는 좋아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이게 경기가 더 침체 국면 주시장에도 저는 막 그렇게 호재만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유가 35달러 전망, 뭐 전망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실 유가 이제 오일 피크 위로 쭉 치고 올라갈 때 골드만삭스에서도 이런 얘기했었죠. 유가 200불 간다. 아, 그때가 그 얘기하니까 제가 이걸.
예전에 우리가 IMF 네. 때 종합지수 네, 네. 500포인트 갈 때 네. 그 스티브 마비라는 미국인 친구가 그렇죠. 우리나라 지수 포인트 100포인트까지 온다고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500포인트가 저점에서 1000포인트까지 급등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전망이야 뭐 지들 맘대로 하는 거니까. 네. 일단은 근데 그 35달러에 대한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35달러까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전망을 했을까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경쟁 체제에 있어서 그래요. 네. 어쨌든 간에 그 지금은 뭐 유가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 연료적인 그런 개념으로 셰일가스라는 게 분명히 들어왔고요. 이 셰일가스의 생산 단가가 얼마인가를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셰일가스가 생산이 안 될 때까지 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도 저기 그 방금 그 외신 캐스터가 얘기를 해줬잖아요. 감산에 대한 실패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산할 이유가 없죠, 그죠? 감산할 왜냐하면은 이유가 없죠. 감산을 하면 옆에서 더 생산을 해버리니까 네. 그 감산에 대한 협의 자체가 무의미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산을 해서 오히려 그 박리담이지만 하여튼 많이 생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더 가져가는 쪽, 그러니까 마켓 시어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지금 뭐 오펙의 회의, 그러니까 오펙에 참석한 그런 나라들의 그 입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유가를 산유국들이 저 감산에 합의를 하지 못했을까? 옛날 같으면 충분히 감산에 합의를 그렇죠. 하거든요. 네. 왜 서로 손해보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대체 에너지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걸 네.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조력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뭐 요새 펠릿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별게 다 뭐 기술력이 아까 얘기했던 뭐 셰일가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기술력이 없어서 뽑아내지 못했던 에너지를 지금 뽑아낼 수 있는 기술력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산유국들도 지금 꼽을 쳐놓고 팔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 팔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또 같이 겹들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유가가 예전처럼 급등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지구가 온난화 현상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올겨울 우리나라 별로 네. 안 춥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영향도 복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투자자분들과 시너지 전략을 세울 때는 유가의 뭐 급등, 뭐 하락하는 각도가 완만해질 수는 있지만 네. 급등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것도 배제하는 좀 작게 보는 그런 전략 같이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어렸을 때 그 사회경제 책에서 보게 되면은 원유가 앞으로 20년밖에 못 쓸 게 없다. 고갈된다고. 이랬는데 저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유가 오펙 감산 다 좋다 이거예요. 정화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화조. 정화조는 뚜껑 잘 닫아야죠. 정화조 뚜껑을 마지막에. 닫아야 됩니까? 예. 저부터 얘기하면은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악재가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거든요.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것은 없다. 다만 주가의 바닥은 개인 투자가들이 만들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기관들이 매수에 들어올 수 있는 구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걔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중장기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수익 창출, 회사의 수익을 뭐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2조, 1조씩 적자를 본다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런 발표가 나오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그 전망, 어떤 네. 뭐 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개편이라든지 수익 네. 구조의 재편, 뭐 비주력 사업은 청산하고 M&A를 통해서 청산하고 주력 산업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전망과 어우러진다면 정화조도 지금까지 갖고서 고통을 느끼셨던 분이라면 좀 참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자금에 여유가 계신 분이라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입질 배팅을 해도 되지 입질 않을까. 배팅 해도 된다. 아, 어떻게 저는 이제 그 경쟁적인 측면으로 네. 뭐 유가에 관련된 부분보다는요 정유화학조선 또 그 경쟁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경쟁에 대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어디였을까라고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얘기죠. 네. 화학 제품도 다 중국에 팔려고 만들어낸 거고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올라왔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화학 제품이나 아니면 그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자급자족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급자족을 한다는 것은 중국에서도 그만큼은 이제 생산을 하는 그 캐파를 졌다라는 거고, 그 계속적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체제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고, 네. 사실상 지금 현재의 유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좀 뒤로 밀어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가가 또 이렇게
뭐 35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전망치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적정 부분에서 그 막힐 가능성이, 그러니까 하방에 대한 부분 더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경쟁적인 측면에서 정화조를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정유화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아무리 뭐 시장이 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이 에탄 크래커를 경쟁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나프타 크래킹. 지금 이제 국내 기업들 대부분이 나프타 크래킹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쪽이 좀 제기가 있었고 이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아주 요즘에 그 재밌는 뉴스가 하나 읽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천박 인도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뻥연비 때문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야 우리가 한국 배 만든 애들보다 연비 20% 좋게 해줄게라고 만들었는데 사실 막상 인도 받으려고 봤더니 연비가 20%가 나쁜 거예요. 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인도를 안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라면 확실히 이 기술력 차이를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에코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국내 조선 업종에서 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펙 감사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좀 더 인내 시간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장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입니다. 이재광 이사님은 상승 추세 전환 확인하고 주식 비중 확대하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하셨고요. 신학수 대표님은 지수 1978선이 지수 추세 포인트 전환 포인트를 확인해보자고 하셨습니다. 또 이승원 이사님은 K탑 30 가능성이 있는 업종 대표 고가주 주목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전략인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은 12월 트리플 히칭데이, 쿼드러플 히칭데이죠.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되는 그 시점이 어떤 전환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제가 말씀드린 전환 포인트는 2,000포인트 돌파 여부를 놓고, 근데 오히려 그것이 좀 더 당겨질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저는 그래서 지수 자체는 국내 주식시장도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이미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를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시죠. 물론 미국이나 일본, 중국, 유럽 같이 아주 눈에 확 떨어지게 급등하거나 해서 바닥 탈취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국내 주식시장도 지난달에 저점을 찍고 구역구역 완바닥, 두바닥, 쓰리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물론 급등했다가 종가는 밀리는 음봉의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가만히 보니까 추세도 이미 바닥 탈출 신호를 국내 증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000포인트에 대한 저항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거보다 하나 더 체크해서 환율 동향과 거래량을 좀 체크해요. 오늘 환율이 1,100원대 이상 고공행주라 1,100원 이하로 빠졌거든요. 환율이 그래도 1,100원 이하에서만 안정화만 해준다면 이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지금 아래 거래량 막대기 저 초록색 막대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래량이 좀 작다는 것이 제가 좀 흠입니다. 거래량만 4억주 이상으로 빵빵 한 2, 3일 터져준다면 완전히 여러분께서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자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러분 편안히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안 열리죠. 예. 우측 자막에 저 와우TV 보시면서 우측 자막 왜 미국 시장이 안 나오지 뭐 고장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안 열리기 때문에 이 꼼책 보시고 바로 취침에 들으셔도 좋겠는데 편안하게 잠을 이루시기 바라고요. 저도 감기가 들렸습니다. 약간 코기 맹맹의 소리가 좀 나는데 여러분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시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은 푹 주무시고요. 내일 금요일입니다만 자신 있게 한번 매수할 종목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뭐 1978포인트의 지수 추세, 이 전환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요. 일단 뭐 내일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20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는 1978포인트 이하로는 빠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가져온 자료를 잠깐 보면은요, 지수와 뭐 나머지를 좀 띄워주시면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자료를 보면은 그 자료에서 포인트별로 나오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삼선전환도부터 띄워줘.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이재광 이사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코스피 지수는 넘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예, 요게 코스피의 전환도고요. 제가 그 검은색 선으로 그려놓은 요 상황이 바로 1978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1978포인트 아래로 내린다면 추세적인 부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또 미국 지수가 안 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로존의 유럽 지수들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봤을 때는 그 가격으로는 내릴 이유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상승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혼자의 독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변 주식들이 키 맞추기식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한번 봐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 보험주를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보험주에 대한 그 업종 차트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보험주에 대한 업종 차트는 저렇게 우상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험주를 살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삼성화재나 삼성생명 많이 올라왔죠. 네, 그 이외의 종목을 한번 봐야겠죠.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이쪽에 관련된 그 화재주들도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투자 전략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뭐 K타 30 그 종목이 가능성 있는 걸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이 또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럼 K탑 30은 당연히 삼성전자일 텐데 그 밑에 우리가 있는 중소기업,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삼성이 무엇을 할 것인가. 뭐 헬스케어라든가 빅데이터 이쪽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이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업종이 커지는, 업황이 커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관심 계속해서 좀 봐야 되는 지금 한국 사이버 결제, 최근에 이 결제 관련주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미디어 플렉스 역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세강 이사님께서 또 강연회가 있으시죠? 네. 뭐 강연은 매주 네네. 월요일 날 그 와우파에서 5시에 하니까요. 네.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 날 시간 되시는 분 한번 뵀으면 좋겠네요. 네, 월요일 날 5시, 예, 5시 와우파에서 이재강 이사님을 만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지금 온라인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지금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금 제방 없이 진행되는 꼼꼼 체크,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